드디어 프로그램에 꽂힌 제어문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쯤에서 원론적인 내용을 하나 다뤄볼 텐데요. 우리가 접하는 모든 프로그램들은 이렇게 입력, 처리, 출력을 하는 단계로 나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입력에 대한 방법은 아직 배운 적이 없는데요. 단지 코드상으로 여러분이 직접 변수의 값을 할당하는 것을 굳이 따지면 입력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출력은 정식으로 다루지는 않았지만 콘솔 라이트 라인에 변수나 문자열 또는 숫자 리터를 전달하면 화면에 값을 보이게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배워나가면서 입력과 출력은 파일이나 네트워크 등으로 영역을 확장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의 강의에서 다루게 될 내용이 바로 처리 영역에 해당합니다. 즉 프로그램이란 입력된 값을 제어문으로 처리해 출력으로 내보내는 것입니다. 자, 그럼 제어문의 첫 단계로 선택문을 배워볼 텐데요. 애석하게도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제공하는 선택문이 대단한 수준의 것이 아닙니다. 아마도 근래의 머신러닝과 관련된 동영상을 보신 분들은 인간 수준의 선택 기능을 쉽게 접하면서 기대가 크실 수도 있는데요.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제공하는 선택은 오직 참, 거짓을 판단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런 단일한 값에 불과한 참, 거짓의 표현력을 관계연산자와 논리연산자가 넓혀주는데요. 우선 관계연산자부터 다뤄보겠습니다. 사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 표를 봐도 연산자의 의미를 쉽게 인지할 수 있을 텐데요. 단순히 크기 비교를 하는 두 개의 연산자가 있고 예제 코드를 함께 보면 여기 리절트 변수는 당연히 false를 담겠고요. 아래의 것은 true를 담게 됩니다. 그 다음 같은지 다른지를 판단하는 equal, not equal 기호가 있고 사용법을 보시면 한눈에 그 의미가 들어옵니다. 마지막으로 크기 비교 중 같은 값인지까지 판단하는 greater than or equal, less than or equal 연산자가 있습니다. 이를 활용해 간단하게 코딩을 해볼까요? 목표는 특정 값이 3의 배수인지 판단하는 코드입니다. 이를 위해 사칙 연산 외에 나머지 연산자 % 기호를 이번 기회에 새롭게 설명하겠습니다. 보는 바와 같이 5%, 3이라고 하면 이 연산은 5를 3으로 나눠서 나머지에 해당하는 값을 n에 대입합니다. 즉 이번 경우에는 2가 n에 보관이 됩니다. 눈으로만 익히지 마시고 지금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직접 입력까지 하고 실행도 해봅니다. 자, 이렇게 하고 컨트롤 F5 키를 동시에 눌러주면 이렇게 실행까지 되고요. 화면에 true까지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코드를 천천히 뜯어볼까요? 우선 int value는 6이라고 한 것은 입력에 해당합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직접 수동 입력을 하는 것이지만 나중에는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거나 파일 또는 네트워크부터 전달받은 것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은 나머지 연산자를 이용해 value를 3으로 나누어 나머지 값을 구합니다. 그리고 그 값을 0과 비교하면 즉 3의 배수는 0으로 나눠서 떨어지기 때문에 n에 0이 보관되어 있다는 것은 3의 배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이하게 여기서 제가 n은 0과 비교하는 코드를 괄호로 묶고 있는데요. 수학에서 괄호를 사용하면 그 계산을 수행하는 우선순위를 가장 높게 하는 것처럼 C# 코드에서도 그 의미는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다른 연결된 식이 없는데도 단독으로 괄호를 사용했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코드를 쉽게 보이기 위해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코드에서는 괄호를 제거해도 코드 결과는 변함이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까지의 코드는 3의 배수면 리절트 변수에 true, 3의 배수가 아니면 리절트 변수에는 false가 대입이 됩니다. 재미있는 것은 실제로 불값에 해당되는 것은 소문자로 된 true, false입니다. 그런데 화면에는 t가 대문자가 되어서 true 혹은 f가 대문자로 되어서 false가 나오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불 타입 자체에 그런 규칙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떠세요? 어느새 여러분들은 특정 수가 3의 배수인지 판단할 수 있는 코드를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value의 다양한 값을 입력해 보면서 그 결과를 테스트해 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 논리 연산자로 넘어가 볼까요?
기호가 약간 낯설어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존의 논리 연산을 그대로 C샵의 문법으로 지원합니다. 우선 상단의 AND 논리 연산은 연산자가 앰퍼샌드 기호를 연속으로 2개 사용해서 표현하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양쪽 모두 true여야만 AND 논리 연산의 결과가 true가 나옵니다. OR 논리 연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직 막대기호 2개를 연속으로 사용해 OR 연산자를 나타내고 어느 한쪽이라도 true 값이면 그 결과가 true가 됩니다. XOR은 베타적 논리합이라고 하죠. C샵에서는 캐럿이라고 알려진 기호를 사용합니다. 마지막으로 not 연산에 대해 느낌표 기호를 사용한다는 것. 지금까지 보아온 관계 연산자와 논리 연산자는 not 연산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이항 연산자입니다. 즉 P 연산자를 2개 받으며 not 연산자는 1항 연산자로 P 연산자를 1개만 요구합니다. 자, 그럼 이제 논리 연산까지 배웠으니 앞에 코드를 확장해 보겠습니다. 즉 특정 값이 3과 5의 배수인지를 판단하는 코드를 작성하는 것인데요.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3과 5에 대해 나머지 연산자를 사용하고 둘 중에 하나라도 나머지 값이 0이면 true라고 판정하는 논리 합 연산자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코드를 줄여서 표현하는 것도 가능한데요. 보시면 나머지 값을 담고 있는 변수를 제거하고 그 계산 결과를 곧바로 논리식에 포함시켰습니다. 만약 여기서 3 또는 5의 배수가 아니라 3과 5의 배수인지를 판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단하죠. 그냥 중간에 OR 기호만 앰퍼샌드 2개인 AND 기호로 치환만 하면 됩니다. 자, 이제 그동안 돌고 돌아서 마침내 제어문의 첫 번째 구문으로 if문을 공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C샵 개발자가 정한 if 문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if라는 예약어를 쓰고 그 다음 괄호를 사용해 내부에 참, 거짓의 결과를 갖는 조건식을 쓴 다음 그 조건식의 결과가 참, true인 경우에 실행될 코드를 포함하는 형식입니다. 구문을 이렇게 if문의 바로 다음과 아래에 두는 것으로 나누긴 했지만 정확하게 표현하면 if문 다음에 나오는 첫 번째 코드는 무조건 조건식이 참인 경우에 실행되는 구조입니다. 즉 위의 구문도 첫 번째고 아래의 구문도 첫 번째 나온 코드이기 때문에 실행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용例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방금 전에 배운 구문에 따라 if문 내 조건식이 참이면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코드를 실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코드에서는 화면에 3의 배수라는 문자열이 출력됩니다. 그런데 혹시 조건문이 참인 경우 수행해야 할 코드가 단일문이 아닌 여러 개라면 어떨까요? 그럴 때 C샵은 중괄호를 사용해 코드의 범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블록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블록은 개발자가 임의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if문에서 사용하면 블록은 조건식에 따라 실행되어야 할 다중 코드를 지정하게 됩니다. 물론 코드가 한 줄만 있어도 중괄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결국 범위가 한 줄이라는 것뿐인데 이런 경우 사용 유무는 단순히 개발자의 취향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기본적인 if문 형식을 배웠는데요. 추가적으로 이렇게 else를 더해 조건이 거짓인 경우에도 실행하는 코드를 지정할 수 있는 구문도 있습니다. 이 구문을 자세히 보시면 else절은 사실 if문에서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거짓인 경우에도 실행해야 할 코드가 있다면 else를 사용하고 없으면 그냥 기본적인 if로 끝나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코드를 볼까요? 이제 코드가 다소 눈에 안 들어올 수 있는데요. 제가 일부러 코드를 그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형식들이 C샵에서는 모두 유효한 구문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if문의 조건이 참인 경우 코드 하나를 수행하는데 중괄호를 사용하고 있죠. 그런 다음 바로 이어서 else 예약어를 사용해 조건의 식이 거짓인 경우 수행할 수 있는 코드를 들여쓰기 없이 그 다음 라인에 두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유효한 코드이긴 하지만 코드의 가독성이라는 측면에서 좋은 코드는 아닙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동료가 이런 코드를 작성한 경우에 대비해 이런 코드를 읽을 수도 있어야겠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코드를 작성하는 것이 의미를 파악하기가 훨씬 쉽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떠세요? 코드가 뭘 하려는 것인지 방금 전에보다는 좀 더 쉽게 파악이 되죠. 그리고 조건이 많아진다면 이렇게 if, else if, else로 표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코드를 만든 경우 코드 실행은 가장 첫 번째 조건식을 판정한 후 true이면 구문 1에 해당하는 영역을 실행하고요. false라면 그 다음 else 문 if 부문으로 조건식 판정이 넘어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if 조건문의 판단이 위에서 아래로 순차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설령 조건식 3에 있는 코드가 참이어도 만약 조건식 2가 참이어서 구문 2가 실행이 되었다면 그걸로 if문의 코드 실행은 완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if문을 통하는 경우 실행되는 코드는 반드시 하나의 조건식에 해당하는 구문만 선택받아 실행이 됩니다. 관련 예제 코드를 보면 value에 담긴 값의 범위가 C샵의 자리형 중 어떤 타입에 속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if문을 배운 지 얼마 안 돼서 낯선 탓에 코드가 눈에 잘 들어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럼 눈에 잘 들어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많이 사용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절대 이 코드를 눈으로만 보지 마시고 꼭 비주얼 스튜디오에 타이핑해서 실행까지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선택문의 또 다른 종류인 스위치 구문을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이런 선택문에 해당하는 문법까지는 아직 프로그래밍이 많이 재밌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벌써 포기하지 마시고 꼭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